되어 있고요. 자, 금의 왕이 호패법을 다시 실시하고 이는 문적해진 군적을 정비하고, 자, 이괄이란이 있고 또 반정 직후부터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조가 되겠죠. 인조 반정 서인들 인조 반정으로 집권했는데 그 농공행상 과정에서 이괄이 불만이 크고 1624년 반란이 일으켰죠. 자, 선지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토지 수치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조 때에 있었던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조선시대 때 수치 체제의 개혁 세 가지가 있죠. 영정법, 전세 제도는 영정법. 자, 그 다음에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이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전세 제도에 있어서 영정법이 인조 때 이제 실시가 되었는데요. 자, 인조 이제 12년에 1635년에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 전기에는 이제 세종 때 공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전분 육등법,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풍경에 따라서 연분 구등법이 연동이 되어서 1결당 20에서 4두까지 들쑥날쑥했는데 이것은 고정을 시켰습니다. 1결당 자, 예전에 이제 4두라고 배웠는데 4에서 6두 정도로 좀 학살이 바뀌었고요. 이거를 이제 고정시킨 것입니다. 전세를 고정시킨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납 가호별로 걷던 이 대동법 특산물로 또 걷었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광해군 때 광해군 원년인 1608년에 대동법을 실시를 했는데 이제 가호별로 걷던 것을 이제 전세화시킨 거죠. 예. 토지 결당으로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특산물을 내던 것을 쌀포 돈으로 쉽게 내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군역에 대해서는 이제 군포를 이제 과다하게 걷었는데 부담을 줄인 것이죠. 이것은 영조 때 예, 영조 이제 22년에 실시가 됐죠. 1750년. 그래서 이제 간필론이죠. 군포 부담을 장정 1인당 1년에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 5번에 보면 이제 균역법 이거 이제 영조 때고 그다음에 나머지부터 가죠.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거는 고려 태조가 실시한 정책이죠. 건국 과정에서 이제 공신들에게 공로 인품에 따라서 이제 나눠준 것이죠. 삼정의 문란을 해고하자 삼정 이정청이 이제 철종 때 진주 밀란의 안핵사로 부임했었던 박규수의 건의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관청을 이제 세웠었죠. 효과는 없었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즉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의 통공은 바로 정조 때가 되죠. 예, 1791년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 10번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비는 김유의 건의로 뭐뭐가 호서지방에 시행되던 걸 기망한 것이다. 자, 김유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뭐뭐를 바로 대동법을 확대 실시한 사람과 관련된 것이죠. 자, 대동법은 광해군 원년에 이제 그 이원익의 건의로 이제 처음 실시가 됐었죠. 그래서 뭐 아까도 했지만 대동법이라는 것은 가호별로 걷던 것을 토지결로 걷는 것이고 전세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을 내던 것을 이제 내기 쉽게 이제 뭐 제일 쉬운 것이 뭐 쌀이 되겠죠. 아니면 뭐 포라든지 돈으로도 내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필요한 관수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공인이라는 어용상인이 등장해서 이들이 등장은 결국 상품 화표 경제를 이제 발달시키게 됩니다. 주문을 하면서. 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양반에도 구포를 부과했다. 이건 이제 호포제가로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개혁의 일환이죠. 예. 자,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을 거두었다.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의 선무공관포는 바로 영조 때 실시됐던 균역법의 보충책이다. 자, 균역법이 두 필에서 한 필로 무려 50분나 줄였으니까 재정이 좀 딸리겠죠. 그래서 그 보충책으로 결작이라 해서 지주들에게 무조건 1열당 2두씩 걷고요. 그
그다음에 이제 그 선무공관풀에서 부유층들에게 이것을 감투를 주고 이제 포를 거뒀고, 또 그 외에 이제 하나 더 하자면 염, 선세를 국가가 이제 거둔 것이죠. 정부에서. 자, 풍요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했다. 이건 이제 연분구등법이고, 이것은 이제 조선 전기의 그러한 전세 제도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앞서 문제에서 나왔듯이 인조 때 영정법을 통해서 4에서 6도로 고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 20에서 1개당 20에서 4두까지 폭이 넓어졌는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줄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법은 공납의 폐단을 해결할 목적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이 법을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동법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광해군 때는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강원도까지 갔고, 이제 김육의 건의로 이제 충청도 호서 지역과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대동법이 되고, 대동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산물 대신 쌀포 동전으로 내겠고, 그 다음에 가우별로 어떤 것을 토지결, 그러니까 전세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공인이 등장했다 등등등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보겠다. 이거 호포제, 흥선대원군 개혁. 1, 2당 4에서 6도로 납부고 청했다. 이건 전세제도의 개혁인 영정법, 인조 때. 토지 비역대에 따라 6등급으로 나왔다. 전분 6등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풍융에 따라서 이제 9등으로는 전분, 연분 9등법 등등이 바로 조선전기 전세제도의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걸 공법이라고 하고요. 일부 상류층에 선무공관포를 부과했다. 선무공관포라든지 결작이라든지 어염선세는 이제 그 균역법의 보충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자, 밑줄근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양역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호포와 결포는 호포는 이제 가오별 기준이고 결포는 토지 면적별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군포를 한 표로 주는 건 간필론. 이게 바로 이제 균역법이고, 균역법이 영조 때 실시가 되는데 보충책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보충책이 바로 지주들에게 일량 2두씩 걷는 결자, 부유층에게 선무 공간이란 관투와 함께 군포를 걷는 거, 그 다음에 어염선세를 정부에서 걷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부터 그러죠.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세조 때 이제 그 직전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면서 1466년 세조 11년에 해결하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과전법 하에서는 원래 세습이 안 되는데 이제 뭐 미망인이라든지 뭐 미망인마저는 어린 유가족 들에게 이제 세습이 될 수 있게 받을 수 있는 토지가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법 실시와 함께 세조 때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일일당 미국 12도를 부과했다. 이것은 이제 바로 대동법에 보통 이제 쌀로 거둘 때 규정이 되겠고요. 평균적인 것이고요.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 조사를 하고 지계, 근대적인 토지 물건 지계를 발급했다. 바로 대한제국에 돼 있었던 그러한 양전 지계 사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풍융에 따라 9등급, 연분 9등급이죠. 이것은 조선 전기에 바로 전세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결당 20에서 4도로 들쑥날쑥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인조 때 영정법으로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파, 장시가 있고 산대놀이, 탈놀이, 뭐 등등등, 뭐 수어청도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은 조선 후기가 되겠고, 이거 뭐 장돌뱅이 이제 보부상도 나오는 것이죠. 자, 조선 후기의 경제상은 농상공광 교역 화폐 사용 다 발달했다고 돼 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담배, 면화 등의 상품 작물로 지배됐다. 맞는 내용이죠. 특히 담배는 이제 조선 후기에 두는 외리 작물이고, 경기 지역에 하나여 과전법이 실시가 되었다. 이거는 공영왕 3년 고려 말엽이죠. 끝나기 1년 전.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해당이 안 되죠. 예, 정답은 2번이 됐고, 이제 과전법, 직전법 다 15세기에 이제 한창 떨쳤고 16세기 이후에 조선 중기에 되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국경지대 개시, 공무역, 공식적 무역, 후시, 예, 이쪽이 밀무역이죠. 이런 것이 뭐 합법적, 비합적 무역이 다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도 다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모내기법이 확산,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벼와 보리 이모작이 생긴 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물론 모내기법이 남부지방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효종 때 설점 수세제의 영향으로 예, 설점 광산 경영을 허락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죠. 민간의 광산 개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을 조절하자는 것은 자, 사신 행렬이죠. 책문이라는 거는 이제 그 청으로 가는 그러한 국경 지역이 되죠. 여기에 뭐 만상, 의주상인, 송상 등 이거 다 이런 만상, 송상 이런 거 대청무역 이런 거 후시 여기 나오죠. 밀무역 이런 것이 유행하던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가 되고 조선 후기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장시 뭐 3일장, 5일장 등 지방이 전기시장이죠. 이게 조선 후기 확산되죠. 장돌뱅이 고보상 활약하고 전기수 책 읽어주고 돈 받는 사람. 자, 정답은 2번이죠. 병란도는 고려의 무역항이죠. 예성강 입구. 네. 그리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중인층들도 문학 참여가 굉장히 높아지고 시사를 조직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인 대동법 실시로 이제 공인이 등장하면서 관품을 납품하면서 관청에 상품 확인가 발달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광업이라든지 등등 상업 공업의 그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 되느냐 바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안정적으로 자본을 대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대는 전문 경영이고 이제 물주는 이제 혈주라고 하죠. 네.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해청이라는 게 나왔죠. 선해청은 대동법 실시와 관련된 그 관리 기구죠. 대동법을. 그러면 뭐 이건 뭐 조선 후기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전황 화폐가 황폐하다. 시중에 황폐가 없어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다 보니까 이런 폐단도 나타나는 거 다 조선 후기입니다. 다 발달했죠 산업이. 자, 송상, 개성상인, 만상, 대청무로 부르주다 맞죠? 그 다음에 대의무역에서는 이제 외관에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 이루어지죠. 예. 여기는 이제 내상, 부산 동래상인이 활약했고요. 광산 전문 경영인 덕대 등장 맞죠? 소유와 경영 분리. 자, 과전법에 의해 토지의 수조권을 받았다. 이게 틀린 것이죠. 이건 조선 전기가 되죠. 자, 수조권 토지 지급인 이제 과전법이 1391년에서 1466년 직전법으로 폐지되고 뭐 물론 그 직전법마저도 이제 90년 후인 명종 때에 와서는 직전법까지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중기에 오면은 수조권 토지는 없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벼와보리 이모작이 확산했다. 맞는 내용이죠. 16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김상철이 말하기를 자 여기 도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평시사란 말이 나와요. 원래 평시사라는 것은 시전을 감독하는 기구인데 조선 초기에 경시서였다가 세조 때 조선 초기에 이제 평지서로 계층을 했고요. 자 도고라는 거는 독점적 도매상인이 됩니다. 자, 허생장 같은 거면 허생이 이제 부를 취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이제 매점 매석을 하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멋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자본주의의 맹아적인 병폐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다 조선 후기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때의 모습이 아닌 거 찾는 것인데, 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서얼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청여직 통청. 자, 고위 관리로 올라가려면은 이제 그
그 언론 3사 등 이 청여직 진출이 필요한데 이 서울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요구하는 통청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철종 때 신해어통으로 1851년 이제 가능해지게 됐죠. 예, 맞습니다. 영종류 때 청통운동 많이 있었죠. 한글 소설 조선기에 가면은 이제 그 서민문화가 발달하면서 한글로 이제 소설을 만들고 또 이제 평시조가 아니라 사설시조 이런 것들이 예, 유행하고 문학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자, 맞죠? 그다음에 동국문화비고는 영조 때 만들어진 이제 그 백과사전입니다. 관찬 백과사전이죠. 만든 내용이고, 자, 근데 연포의 외관에서 교역하는 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세종 때 부산포, 연포, 제포 등 이제 최종 1426년에 삼포가 개항이 됐어요. 이게 바로 부산포, 연포, 제포인데 이제 오늘날 이제 부산, 마산, 창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삼포해란, 뭐 을묘해변 등등등으로 이제 임진왜란 최종적으로는 다 이제 꽉 막혔었죠. 그런데 조선 후기 이제 광해군에 들어서면서 1609년 기유연의 기유약조를 통해서 다시 부산에 이제 외관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예. 이제 부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제 두무포에서 하다가 이제 초량진으로 숙종 때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연포하고 제포는 조선 후기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뭐 장시, 판소리 뭐 다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다음 1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상도 영덕의 오래된 가문은 모두 남인이고 이른바 신양은 서인이라고 뭐 서인 남인 이런 게 뭐 서로 같음이 있고 뭐 이런 거면 이것만 해도 이제 조선 후기고 영덕 그러면 이제 향촌이 되죠. 여기 신양이란 말이 나와요. 자, 신양이 구양과 서로 마찰을 빚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향촌의 주도권을 놓고서 싸우는 향전이 되는데 구향은 기존 이제 그 사족들이 예, 이게 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향촌사의 지배권을 가졌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신분자가 크게 변동이 되면서 양관수가 늘어나면서 양반의 특권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고 분홍층이 이제 신분을 상승시켜서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서 이제 기존 사족들과 이제 대결하게 되는 국면인데 그럼 당시 관건이란 건 이제 수령과 이제 그 향리 아전이 되는데 이들은 누구 편을 들어줬냐? 이쪽 편을 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족이 이제 힘이 세면은 관건이 좀 위축이 되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 관건이 세지니까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뭐 그런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조선 후기의 그런 상황인데 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연포의 외관에서 부산포, 연포, 제포, 연포, 제포는 조선 후기에 없댔죠. 부산 이제 그 외관밖에 없댔죠. 예, 초량진, 두무포나 초량진. 예. 그러니까 이것은 틀렸고 그 다음에 중인들이 이제 문학 향유층이 넓어지면서 시사를 개성하게 됩니다. 역관이니까 이제 기술직 중인이 되겠죠. 이거 맞는 얘기고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이제 경시서의 관리.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게 이제 경시서는 맞는데 세조 때 개칭이 된다고 그랬죠. 평시서로. 예. 자, 그다음에 장시에서 상평통보. 조선 후기에 화폐 사용에 그러한 폭넓은 유행을 가진 것이 조선 후기 숙종 때 이제 주주된 상평통보죠. 이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뭐 세금까지도 이걸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밑줄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한글로 쓰인 을병연해로 연행이라는 것은 이제 청나라 수도 연경 청이 나오는 것이니까 또 뭐 홍대용도 나오네요. 연행사 이거 뭐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죠. 자, 제중원에서 체류받는 학자 이건 제중원은 이제 개항기 때이죠. 1885년 1월에 그 알렌이 이제
이제 건의로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치가 되는데 동년 4월에 이제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이게 1885년에 개항 이후. 자, 그다음에 도병마사에서 회원이 도병마사는 이건 고려 시대 때 제추회의죠. 예, 틀렸고. 자, 고려만국전도는 조선 후기에 이제 그 전래된 세계의 전도가 됩니다. 이제 청나라의 명말 청초 그 활동하던 예수의 선교사 중에 마테오리치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이 고려 만국 전도를 이제 청에서 이제 명 말기에 제작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17세기 이후에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어떤 세계관을 넓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그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 알 것이 홍대영이 언제 살았느냐. 같은 조선 후기래도 자 홍대영은 1731년에서 1783년인데 뭐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고 홍대영이 박지원하고 좀 비슷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18세기 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당백전을 주저하는 이제 이렇게 서석장이 있는 거죠. 이거 흥선대원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는 1864년 이후니까 뭐 63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이제 양력으로 넘은 64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되지가 않죠. 예. 그다음에 병란도는 고려 시대 무역항이죠. 예. 그래서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 경주 사람 최복술 최씨네요. 자, 이 사람은 양악이 갑자기 부지자 이것을 보고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으로 양악은 음이고 모모는 음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목적으로 글귀를 외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경주 출신 최복수 이게 바로 이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되겠습니다. 자, 최재우의 그 동학 창시는 뭐 잘 알 테고 하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양학을 좀 안 좋게 보겠어요. 이 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동학은 반대 성격이니까 서학이 양학이니까 그래서 반외세적인 반서학의 경향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동학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 다음 시천주 천주라는 건 하늘님이죠. 누구나 다 인간은 하늘님을 쓰는 고귀한 존재이다. 예, 인내천 사인여천 뭐 이거 좀 강조하면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고 굉장히 인간 평등을 강조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배제학당에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건 개신교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감리의 선교사 아펜셀러가 이제 최초로 이제 근대식 이제 학교 서구 선교사가 세운 우리나라 자체로는 이제 원산학사이지만 이제 1885년에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저축운동 이런 걸 추진한 것은 이제 불교에서 이제 이쪽이 뭐 아류 분파죠. 원불교가 되겠죠. 이제 1909년에 그다음에 일제 통제에 맞서서 사찰령 폐지 이걸 주장한 사람은 이제 만해 한용운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불교와 관련돼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황사양이 외국 군대 출병을 전에 백서를 작성하였다. 이게 바로 신유 박해와 관련된 신유 바로 무슨 박해냐면 천주교 박해예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정약용 뭐 유배당하고 뭐 등등등 이런 풍지박산이 나니까 황사영이 이제 그 북경 이제 교구에 이제 외국 군대 출병을 요청하기 때문에 더욱더 조선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감정이 더 나빠지게 된 것이죠. 신유 박해니까 이건 이제 1801년 순조 1년. 자, 다음 20번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또 황사영에서 또 나오네요. 외국 정부의 탄압 상황과 외국군의 출병 요청을 한다. 바로 천주교가 되겠죠. 자, 천주교는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천주교가 이제 박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 박해라면은 이제 뭐 어떤 박해가 있냐면 뭐 신해년 박해, 신해 박해,
뭐 신유박해, 기해박해, 뭐 병호박해, 병인박해, 뭐 이런 것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그 활동을 했느냐. 천주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뭐 사회적 약자 라든지 예, 사회 참여 이런 걸 많이 좀 강조를 해요. 예.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일제 시대 때 항일 무장 조직으로 만주에서 의민당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청산리 전투 등에도 이제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가 확실히 천주가 관련이 없어요.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데는 바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이게 초제는 이제 도교 관련 행사이죠. 국가에서 지내는 관련 부서는 소격소이고 경전으로 동경대전 포교가서 용담유사 이것은 동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중빈의 주가 새생활운동 이거 원불교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 21번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 박해 연대기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신의 통곡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신의 박해, 그 다음에 신유 박해,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자, 보죠. 한영경 아래기로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제 진산 사건이 나오면은 이건 신의 박해예요. 모친상을 당했는데 이제 그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신주를 소각을 해버렸어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정조 때 일어난 그러한 천주교 박해인데 뭐 이것은 뭐 이렇게 대대적인 탄압은 아니었고 이제 능히 잘 얘네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뭐 잘 가르쳐 주면은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순조 집권 이후에는 이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유 박해. 자, 이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문모 등 이제 청 신부도 죽고 정약용의 형이죠. 처형당하고 정약용과 또 위의 형 정약전이 이제 유배를 당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약용이 나오죠.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도 이때 다 처형을 당했는데 이게 바로 신유 박해가 되는 것이죠. 정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18년 동안 강진으로 유배당했죠. 자, 의금부에서 죄인 남종삼이 프랑스와 조약을 어쩌고 하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자 했는데 이제 잘 안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거 이제 크게 박해하죠. 이거 병인 박해죠. 예. 그래서 순서는 이제 신의 박해가 그다음에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순서로 되어 있네요. 예, 가나다가 되겠고요. 이 병호 박해는 뭐 이제 그 김대건 신부가 최초의 신부인 이 사람이 이제 순교당하고 기회 박해는 앙베르, 샤스탕, 모방 등 외국인 선부가 무려 3명이나 이제 처형당했죠. 자, 다음 2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성호사설 이렇게 됐죠. 성호이익이죠. 예. 자, 중농적 실학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농적 실학의 선구자는 유형원이고 유형원은 반기의 수록에서 균전론을 주장했죠. 산업공상 이제 차등을 줘서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병역과 의무를 조정하자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했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죠. 도저히 팔 수 없는 토지, 영업전 이게 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은 이제 중농병치라고 집단성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전제라는 것을 처음에 주장했다가 이제 정전제로 이제 바꿔 타죠. 예. 뭐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답은 바로 4번이죠.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제정했다. 바로 제한이 되는 토지가 팔 수 없는 토지가 바로 영업전을 규정을 해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나머지 저 북경에 다녀온 후 연횡록을 남겼다. 이제 그 연횡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연행사와 관련된 것은
뭐 홍대영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뭐라고 말하기는 좀 힘드네요. 예, 자 그다음에 양명을 연구하여 강학파를 형성했다. 자 이것은 바로 정제도라는 사람이 되겠죠. 예, 그래서 강학파 실천적 성격의 유학인 양명을 깊이 연구했고요. 북한 산비가 진흥강 순수임을 고증한 사람은 시서화에 능하면서도 금속학에 능했었던 바로 추사 김정희가 되겠고, 북학의를 저술하여 전략보다 소비를 권장했던 우물물 비례서 이 사람은 서울 출신 규장과 검사관인 박재가가 되겠습니다. 23번 가상 인터뷰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얼굴만 봐도 다산 정약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거중기 수원 화성건설 때 서양인이 쓴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만들었죠. 다산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약용은 뭐 다방면에 걸친 그러한 올라운드 플레이 실학자입니다. 이제 뭐 중농적 실학자라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의학 분야에서 좀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해통이라는 것을 이제 저술을 했고, 또 박제가와 함께 이제 그 마가해통은 이제 그 홍역 있죠. 홍역과 관련된 것이고, 또 곁들여서 여기에다가 이제 천연두까지도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우두 있죠. 예, 그래서 박제가와 함께 뭐 이런 것도 연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어떻게 보면 또 의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찾아보도록 하죠. 북학에서 전략보다 필요했다. 우물비유학과 박제가 서울 출신. 의사문답에서 무한한 우주론, 자전설 등을 지전설 등을 주장을 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사람은 바로 홍대용이 되겠죠. 그다음 북학파 실학자이고,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평등 주장한 사람은 중상적 실학의 선구자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금석과학록에서 북한 사회가 지능한수면 고정한 사람은 시서화에 동했던 추사 김정희가 되겠고요. 다음 24번 가 작품을 온 것은 겸재 누구가 그린 겸재정선이죠. 겸재정선은 바로 진경산수화인데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인왕제색교하고 그 다음에 금강전도인데, 금강전도는 이제 금강산이 이제 바위가 많이 울긋불긋 보일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건 인왕제색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왕제색도가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고요. 1번은 이제 좀 의외겠지만 이제 김홍도가 있죠. 예, 풍속학을 그러면 김홍도가 처음에는 이제 그 정선 계통의 그런 진경산수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총석정 그 그림일 거예요, 아마 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그 강세황의 영통 동구도라고 해서 이제 서양화법, 이제 그 원근법이 좀 잘 나타나는 뭐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통 동구도이고요. 4번은 유명한 이제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그 다음에 5번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도화서 출신 학의 안견의 바로 몽유도원도가 되겠습니다. 고사관수학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러한 미술 작품이죠. 25번 가인물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제주도에 머물면서 세안도를 그렸다. 그럼 이 다음에 추사 김정희고, 김정희는 서화, 금속학 다 유명합니다. 서예에 있어서는 뭐 추사체로 유명하고, 그림으로는 이제 그 세한도, 금속학은 이제 금속과학록이라는 것을 이제 저술을 하고, 북한 산비가 진흥강 순수비인 것을 고증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백리척을 사용하여 최초의 그 축척 개념을 이용해서 동국 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정상기가 되겠고요. 영조 때 활용을 했고, 무한오전을 주는 의사문화를 집필했다. 담원 홍대용이 되겠고, 명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의포 등을 이제 들여온 사람은 이제 어, 광해군과 인조 때 활약을 했던 이제 정두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서구식 그런
이제 그런 신기한 물건들 많이 가져왔고요. 정두원. 예. 그다음에 북한 친구수를 집단하여 친구 경험범을 저술한 사람은 허준과 쌍벽을 했던 허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통해서 이제 조선 후기까지의 그러한 뭐 이제 경제, 사회, 예술까지 문화까지 모두 출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